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같이 일상생활과 법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자, 여러분들 그 법이라 그러면은 좋은 느낌 별로 못 받죠? 웬만하면 이게 법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고, 재판은 안 받는 게 좋고, 하지도 않는 게 좋고.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아주 착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할 때, 아유, 그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이미지는 뭔가 우리를 귀찮게 막 얽어매는 거,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우리 귀찮게 얽어매는 거, 혹은 뭔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거,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마치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사는 사람, 혹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여기 이 친구가 하루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네요.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자, 아침밥을 먹고 자, 가방을 싸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길도 건너고 신호등도 보고 그러고 학교에 갑니다. 버스도 탔네요. 네. 교통카드를 태그하니까 청소년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니까 누구를 만나죠? 네,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선생님들을 만나서 수업을 받고 이제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서 뭔가 좀 출출해가지고 맛있겠다. 이거 군것질을 하고 있네요. 저런 너무 많이 하면 이빨 썩어요. 자, 그렇지만 잠깐은 괜찮겠다.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좋죠. 자, 이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 친구의 하루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법이 들어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이름하여 퀴즈 법이다. 자, 법을 찾아보세요. 많이 찾은 친구에게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몇 개나 찾았어요? 하나도 없다가요? 오, 말도 안 돼요. 이 속에 얼마나 법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어떤 게 법일까요? 네, 우선 아침에 일어났어요. 시계가 있죠. 자, 이 시간도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이죠. 우리나라 법정 시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도쿄하고 같은 시간을 쓰는 거죠. 네. 이것도 법이에요. 자, 일어나서 자, 누구에게 인사했어요? 부모님. 자, 부모님이 왜 부모님이에요? 낳아주고 길러주셔서요? 글쎄요, 낳아주고 길러주셔도 부모님 아닐 수도 있어요. 가령 아동학대를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나쁜 어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막 학대해가지고 아동학대가 돼가지고 친권이 박탈되면요,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님이 부모님인 것도 어디까지나 법으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부모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DNA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더라도 가령 입양을 했다거나 할 때 그 자격은 DNA를 물려주신, 즉 생물학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를 입양해주신 부모님의 차이는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죠. 자, 이게 부모님도 법이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을 먹어요. 아침 식사랍니다. 자, 이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그 밥이 공짜로 나오진 않겠죠? 네, 맞아요. 부모님이 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번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 혹은 카드를 결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학교에. 왜 가요? 왜? 그쵸.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기 싫다고 해서 학교를 안 보내면요, 부모님이요, 벌금을 냅니다. 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자, 그리고 학교에 가는 동안에 자, 신호도 건너고 뭐 등등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계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그 자격과 임용 절차도 다 뭘로 정해져 있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유, 더 말하려니까 입 아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요, 온통 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나의 법적인 일기. 나의 오늘 하루는 얼마나 많은 법과 만났나 한번 일기를 써보시면 아마 빽빽할 겁니다. 그래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나 사람보다 훨씬 위에 있는 신이거나 그럴 거예요. 사람인 이상 우리는 법 없이 살 수 없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온통 법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그 대체 법이 뭐야? 법이 뭘까요? 일단 법 하면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온통 뭘로 돼 있어요? 해라, 마라, 이걸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로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율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회규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은 사회규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한 까닭은 뭐냐면요, 법 말고도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가령요, 우리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을 꼭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거 아니죠. 근데 결혼식을 안 하면 뭔가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브닝 정장이라고 부르는 그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아유, 사람들이 막 비웃겠죠. 아, 저런 법이 어디 있어? 뭐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사회 규범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은 관습이라고 부르는 규범입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벌을 받는 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뿐이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정해놓은 아주 강력한 규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 그런데 도덕하고 법은요, 내용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아무리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는 도덕 규칙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판단하는 건 결국 누굴까요? 네, 도덕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은 자율적인 규범입니다. 자율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벌은 누구로부터 받나요?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흔히 찔리죠.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다가 이불킥을 하고, 이게 도덕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거를 해라 말아를 누가 시키는 걸까요? 이거를 국가가 시키는 겁니다. 국가가 해라 마라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요, 이불킥을 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요, 맞아요. 철컹철컹 합니다. 철컹철컹. 국가가 벌을 주고 안 하면 억지로 하게 만듭니다. 가령 내가 그런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세금을 안 내고 버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철컹철컹해요. 철컹철컹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금, 내야 될 세금을 내 재산에서 국가가 가져갑니다. 강제 추징을 하죠. 이게 강제력이에요. 강제성. 그래서 법은 뭐냐? 국가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 이게 바로 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국가가 사람의 이 개인을 이렇게 자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랍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요,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저마다 옳습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옳아요. 정확하게 이건 옳아, 저거는 틀려 하고 딱 가를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럴 때 국가가 딱 정해놓은 기준이 없다면요, 매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우리는 서로 싸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누구가 이겨요. 그렇죠?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은 힘센 사람이 곧 옳은 게 되는 겁니다. 힘센 사람의 뜻이.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그래도 국가 공권력보다는 약하잖아요. 아무리 센 조폭이라도요. 그 군대한테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옳고 그름을 정해주면요.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분명한 옳고 그름의 판가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가가 옳고 그름을 정해놓은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이게 옳은 건가 저게 그른 건가 야 어느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서로 막 골치 아프게 다툼을 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편리하기도 하답니다. 자, 이제 법이 어떻게 느껴져요? 조금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이럴 때 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걸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도덕은 착함, 선을 목적으로 하고 법은 정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정의의 용사! 야, 악의 머리를 물리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정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정당한 몫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만큼의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벌도 세게 받아야 되고, 나쁜 짓을 살짝 하면은 벌도 가볍게 받아야 되고, 이 기여를 요만큼 하면은 이 사회로부터 요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고, 기여를 이만큼 하면은 보상도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만큼 가져가.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난 이게 정당한 몫이야. 이상한데? 내가 생각할 땐 내 정당한 몫이 이만큼인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때 결국은 이 싸움이 나게 되면은 센 사람이 무조건 다 가져가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미리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분쟁이 없지 않겠습니까? 설사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국가가 중간에서 네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네 하고 딱 해주면은 뒷말이 없겠죠.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법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고 있죠? 네, 법, 우리의 친구. 잘 다루면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법. 그러나 우리가 이 녀석을 무시하거나 막 어기면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무서운 법. 다음 시간에는 이 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